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째, 분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 둘째, 별일 없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하며 걱정을 듣는 분. 셋째, 말 주변이 없어 남들과 대화할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분. 책 한 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만 책을 읽고 나니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는 말버릇을 바꾼 것만으로 인생을 180도 바꾼 산증인입니다. 보험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일본 개인 납세액 1위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된 뒤 교토 최고 부자의 반열로 젊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사이토 히토리의 말버릇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버릇을 따라한 뒤로부터 경제적 풍요로움은 물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생에서 운이 술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포레스트북스가 출간하고 미야모토 마유미가 집필한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배에서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 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김이 빠지겠지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모두 극복하고 웃으며 사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 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지요. 사장 노릇 하기 힘들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신이 주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신의 과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어서 공포에 시달린다면 이를 이겨내면 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나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말이 모두 옳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지요.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은 오늘 불러드리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생기는 목소리 톤이란 제 친구 중에는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말이야. 있잖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다거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왠지 괘씸해서 저도 모르게 야,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답게 말하라고 괜히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어서 그렇지 특별히 악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화의 첫 마디는 가능한 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는 상대방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마디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든 신규 거래처 직원이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밝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란 것이 존재할 만큼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으로 치유받는 사람도 많지요. 음악을 듣기만 해도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도 목소리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솔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솔 높이로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방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 톤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 고민인 당신에게 우선 당신은 열심히 말해야 해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면 대화 소재가 없어도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뭔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울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말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 또한 괴롭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개 중에는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신경이 쓰일지 몰라도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B.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A. 산미가 강한 거요. B.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이야기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괴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대화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한 말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뜬금없는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나 흥미가 없는 일에 관해서 질문해도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게는 어디예요? 지금 점 찍어둔 레스토랑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네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지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며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은 어떻게 보면 뻔한 말들의 집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이라 영상으로 제작할 가치를 못 느꼈죠. 그런데 몇 번 더 읽고 나니 실제로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해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에 비해 말의 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며 말의 힘을 가치져라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를 말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기 전 이제 한번 일을 해볼까 라고 말해본다던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실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생각을 말로 뱉을 때 우리 뇌 속 전두엽이 자극되는데 전두엽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책에서 저자가 일을 좋다라고 말하면 진짜 일이 좋아진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뇌과학적인 이론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리시나요? 내 인생을 더 좋은 운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책에서 배운 말을 꾸준히 말하고 책의 내용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일주일만 해도 삶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째, 분명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 둘째, 별일 없는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하며 걱정을 듣는 분. 셋째, 말 주변이 없어 남들과 대화할 때 머리가 새하얘지는 분. 책 한 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게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만 책을 읽고 나니 이대로 실천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인 미야모토 마유미는 말버릇을 바꾼 것만으로 인생을 180도 바꾼 산증인입니다. 보험회사의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던 그녀는 일본 개인 납세액 1위의 대부호 사이토 히토리의 제자가 된 뒤 교토 최고 부자의 반열로 젊은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자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사이토 히토리의 말버릇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의 말버릇을 따라한 뒤로부터 경제적 풍요로움은 물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생에서 운이 술술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는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포레스트북스가 출간하고 미야모토 마유미가 집필한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부르는 부자의 말투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면 일의 신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돈의 신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을 좋아하더라도
돈이 가장 좋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경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승마예요 라고 대답하는 편이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똑같이 말을 좋아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좋아한다고 말한다고 한들 돈에 사랑받지는 못합니다. 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 처음에는 네, 일을 좋아하신다고요 하면서 놀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네,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밀고 나가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과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게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만한 말입니다. 속으로는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좋다 좋다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입니다.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못된 말을 할 때가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을 하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은 억만장자든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합니다. 모두들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하기 싫다고 말하며 일을 적으로 돌리는 사람은 하루에 8배에서 9시간 동안 싫은 일을 하면서 지내야만 합니다. 즉, 깨어있는 시간의 반 정도는 불쾌한 기분으로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쉬는 날 술을 마시러 가도 기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를 친구로 만들면 가족처럼 예뻐하던 고양이가 죽어서 슬퍼하다가도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 슬픔이 희석됩니다. 이처럼 일은 참 고마운 존재이지요. 우리 부장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라며 불평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이를 극복하는 게임입니다. 축구 등 많은 스포츠가 그렇듯 우리 팀이 공을 넣으려고 할 때 이를 방해하는 상대 팀이 있기 때문에 게임이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방해도 없이 마음껏 공을 넣으라고 하면 오히려 김이 빠지겠지요.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당신은 기분 나쁜 일 같은 건 없죠? 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저도 물론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요. 모두 극복하고 웃으며 사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예외 없이 저한테도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어떻게 웃으면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하면 부담도 당연히 커집니다. 사장이 되면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감수해야 하지요. 사장 노릇 하기 힘들다라는 당연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신은 저에게 저를 위한 문제를 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을 위한 문제를 내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는 왠지 특수한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이 세상에 특수한 문제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주어지니 말입니다. 신은 극복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문제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처럼 느껴지겠지만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같은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반드시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극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극복할 거니까요. 그리고 당신도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와 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부자가 되고 나서 불안해서 밖에 못 나가거나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신이 주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신의 과제 중 하나를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과제를 해결했더니 이번에는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부자여도 저처럼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수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강도를 만나 살해당했다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죽을 운명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어서 공포에 시달린다면 이를 이겨내면 됩니다. 문제는 고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 그리고 또 다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래도 웃으며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민만 한다는 것은 아무런 진전 없이 헛돌고 있다는 뜻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하는 말이 정말 다 맞나요?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말이 모두 옳다고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보다는 제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저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든 좋은 쪽, 밝은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길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자여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해야 부자가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이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럴 때 당신도 똑같이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추 씨앗을 심으면 고추가 납니다. 피망 씨앗을 심으면 피망이 나겠지요. 자신이 평소에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수확할 시기가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즐거움의 씨앗을 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씨앗을 심습니다. 언짢은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기분 나쁜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 씨앗만 심습니다. 고추 씨앗을 심은 사람은 스스로 고추를 수확하게 되듯이 나쁜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나쁜 일을 거두게 됩니다. 험담을 들은 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험담하지 않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똑같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과 부둥켜 안고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사람과는 부둥켜 안기가 싫습니다. 나라도 행복해지면 지구상에 불행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줄어듭니다.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은 우선 나 자신이 가장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그 방법을 알려야겠지요.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다 보면 그 내용이 모여서 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몇만 명의 사람에게 읽히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눈앞에 놓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기분을 조절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은 이유는 스스로 기분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즐겁습니다. 항상 즐겁기 때문에 언제든지 즐거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아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지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려서부터 항상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를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 설계도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수십 년씩 도서관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은 딱 한 달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수십 년의 생각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저는 계속해서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대답하지 못할 것이 없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대답이 최고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자신이 가장 위에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질문을 받으면 지금 내가 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을 하겠지만 더 훌륭한 답이 있을 겁니다. 5년 뒤에 물어보면 더 훌륭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1년 뒤라도 반년 뒤라도 내일이라도 더 좋은 답이 나올 겁니다. 성장한다는 건 그런 것이겠지요. 돈은 결국 사람이 운반한다. 당신은 돈이 걸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돈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돈에는 발이 달리지 않아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줄을 맞추어 행진하면서 제 발로 당신 집을 찾아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부자도 있잖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나쁜 짓을 하거나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는 등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열한 부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든 분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의 대전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래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까요? 인기 있는 가수가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돔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만 미움을 받는다면 당신이 표정이나 태도 등에서 뭔가 호감을 잃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면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감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 만한 험담, 독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지요. 자신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그 버릇부터 고쳐야 합니다. 히토리 씨는 부자가 되었지만 거만하게 군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도 남들의 미움을 사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만하게 구는 사람을 싫어할 뿐이지요.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대해서 특별히 남들이 싫어할 만한 짓만 안 하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해줍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으스대지 않기는 사실 아주 쉽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되니까요. 누구나 돈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성격이 변한다면 돈에 패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 역량보다 큰 것을 가졌기 때문에 태도가 변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보통 부자가 되면 변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일 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변함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 히토리 씨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답합니다. 정말로 좋은 물건은 변하지 않는 법이지요. 부드러운 말은 오늘 불러드리는 최고의 마법. 앞에서 돈은 반드시 사람이 운반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지요. 자, 그렇다면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하는 기술을 갈고 닦으면 됩니다. 히토리 씨는 저에게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니 그 사람을 잘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역시 매력적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먼저 인사합니다. 도로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를 봐도 수고하십니다. 감사해요라고 격려의 인사를 건넵니다. 또 저를 만날 때마다 마유미 씨의 미소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밝게 해줘요.
마유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라고 눈물이 날 정도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는 합니다. 이렇듯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상냥한 말을 해줍니다. 누군지 감이 잡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관찰한 사람은 바로 히토리 씨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려고 전국에서 수많은 팬이 모이는 이유는 그가 하는 말에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히토리 씨가 부자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줄 말을 하고서는 미안, 지금 그 말은 못 들은 걸로 해줘라고 한들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면서 쉽게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잘 풀릴 수도 관계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을 매력적으로 하면 곧바로 운세가 좋아집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말이 자신의 운세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히토리 씨가 권하는 매력적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모두가 기분 좋아질 만한 말, 은근한 배려가 담겨 있는 말,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튀어나올 만한 유머러스한 말, 남에게 그래, 해보는 거야 하는 의욕을 줄 만한 말,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돈도 따를 것이 분명합니다. 좋은 말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운이 생기는 목소리 톤이란 제 친구 중에는 전화의 첫 마디가 항상 어두운 친구가 있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지갑이 말이야. 있잖아, 저번에 내 남자친구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잃어버렸던 지갑을 찾았다거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등 좋은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왠지 괘씸해서 저도 모르게 야, 좋은 이야기면 좋은 이야기답게 말하라고 괜히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말투가 항상 이런 식이어서 그렇지 특별히 악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지 않으려면 대화의 첫 마디는 가능한 한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화할 때는 상대방 표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첫 마디가 더욱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물론이고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경우에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든 신규 거래처 직원이든 당신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판단할 기준이라고는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면 밝고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합니다. 음악 치료란 것이 존재할 만큼 소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음악으로 치유받는 사람도 많지요. 음악을 듣기만 해도 우울했던 기분이 풀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을 할 때도 목소리 높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솔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을 때도 솔 높이로 받으면 좋습니다. 상대방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느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밝은 목소리 톤만으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해 고민인 당신에게 우선 당신은 열심히 말해야 해 증후군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그 자리에 있고 싶다면 대화 소재가 없어도 웃는 얼굴로 즐겁게 이야기를 들으면 됩니다. 억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가 되기 마련이니까요. 당신은 뭔가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울지 모르지만 너무 열심히 말하려고 하면 듣는 사람 또한 괴롭습니다. 그러니 굳이 힘들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럿이 모이면 개 중에는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도 있지요. 다양한 유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서로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당신은 신경이 쓰일지 몰라도 수다 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에 열중하느라 당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호감을 사는 대화의 기술. 심리학적으로 입증된 대화법 중 상대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는 것인데 이를 앵무새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저는 커피를 좋아해요. B. 어떤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A. 산미가 강한 거요. B. 신맛 나는 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 하루에 몇 잔씩 드세요? 이야기할 때 누구나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듣고 있을까? 이 이야기에 흥미가 있을까? 혹시 지루한 건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든 예시처럼 상대방이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해주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는 확신을 얻음과 동시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상대방과 같은 동작을 하는 것 또한 호감을 얻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커피를 마시면 나도 커피를 마십니다. 상대방이 손으로 턱을 괴면 똑같이 턱을 괴입니다. 상대가 웃으면 같이 웃습니다. 이는 사람의 몸짓과 동작을 거울처럼 따라한다고 해서 미러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뭐든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나치게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짓을 따라하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기는커녕 역효과가 나게 마련이지요. 적당히 조절하면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한다. 대화를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센스 있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한 말에 관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고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렇다고 아무 질문이나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뜬금없는 질문은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가 최고로 고조되었는데 누군가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해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나 흥미가 없는 일에 관해서 질문해도 분위기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요령이 있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습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이 취미라고 한다면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최근에 갔던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가게는 어디예요? 지금 점 찍어둔 레스토랑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과는 마음이 잘 맞네 하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겠지요.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라며 좋은 인연을 맺을 기회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소개드린 책은 어떻게 보면 뻔한 말들의 집합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들이라 영상으로 제작할 가치를 못 느꼈죠. 그런데 몇 번 더 읽고 나니 실제로 이 내용을 삶에 적용해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에 비해 말의 힘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며 말의 힘을 가치져라 하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이를 말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기 전 이제 한번 일을 해볼까 라고 말해본다던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이제 일어나야지라고 중얼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는 실제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생각을 말로 뱉을 때 우리 뇌 속 전두엽이 자극되는데 전두엽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책에서 저자가 일을 좋다라고 말하면 진짜 일이 좋아진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뇌과학적인 이론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인생이 잘 안 풀리시나요? 내 인생을 더 좋은 운으로 채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책에서 배운 말을 꾸준히 말하고 책의 내용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일주일만 해도 삶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을 위한 맞춤형 책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